여러분이 동경해온 가장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이 남몰래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나누지 않은 아주 오래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돈이나 인맥 혹은 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칼 융을 비롯하여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던 위대한 사상가들은 현대 사회가 이를 설명할 단어를 만들어내기 훨씬 이전부터 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의식을 이끌고 지배하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 지식은 마치 여러분의 성공이 이미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자리를 위협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꽁꽁 숨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차이는 재능이나 학력 혹은 우연히 여러분의 길을 지나간 기회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대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대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자신을 꾸짖고 과거의 실수를 끝없는 굴레 속에서 반복 재생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똑같은 내면의 공간을 활용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음의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목소리로 실패를 연습할 때 그들은 완전히 똑같은 목소리로 성공을 연습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향해 가장 끔찍한 적에게 말하듯 할 때 그들은 자신을 향해 가장 헌신적이고 믿음직한 동반자에게 말하듯 합니다. 이것은 그저 공허한 동기부여의 수사학이나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순진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칼 융이 직접 지적했듯이 현실이 구성되고 형성되는 바로 그 메커니즘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는 여러분 전체의 삶을 구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함이 있는 소프트웨어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락도 없이 아주 오래전 마음에 설치되어 버린 바이러스 가득한 소프트웨어 말입니다.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들은 그 손상된 코드를 수정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칼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에 흐르는 지혜를 바탕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단지 현실을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적극적으로 현실을 창조해냅니다. 그들이 이 지식을 이용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그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 데만 이것을 사용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들이 사용해온 바로 그 똑같은 코드를 여러분에게 건네주려고 합니다. 칼 융의 심층 심리학을 바탕으로 단 7일 만에 여러분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과 당연하게 여겼던 제한된 삶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무의식이 여러분의 삶을 방향지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라는 칼 융의 말처럼 말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 내면의 진실한 무언가를 깨운다면 칼 융 철학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여러분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진정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늘 아침 눈을 뜬 순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수년 동안 여러분의 가장 충실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잔인한 여행 동반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거나 어쩌면 직면하기를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내면의 대화가 멈춤도 없이 쉼도 없이 매 순간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매일 대략 6만 개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생각들의 약 90%를 단순히 어제 가졌던 것과 똑같은 정신적 패턴을 반복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음속에서 똑같이 낡은 레코드판을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불안, 똑같은 불평, 똑같이 스스로 부여한 한계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단 7일 만에 그 내면의 대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우러러보는 그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 그대로 진정한 현자의 명확성과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스쳐가는 그 6만 개의 생각들을
여러분이 진실로 살아가고 싶은 삶을 한 땀 한 땀 짜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현재 현실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점 없는 거울입니다. 만약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돈에 대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어떤 속삭임을 해왔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실패한다면 사랑과 여러분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품고 있는 내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외부의 세계는 예외 없이 항상 내면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비극적이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와 맺고 있는 관계는 학대적입니다. 친구에게는 감히 꺼내지도 못할 파괴적이고 모욕적인 말들을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는 쏟아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대화를 변화시킬 때 여러분의 전체적인 존재 또한 그것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여러분이 내면의 대화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해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림자를 의식적인 깨달음의 빛으로 이끌어내는 칼융의 원리에 따라 의도적으로 그것을 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갑니다. 잠에서 깨면 마음은 즉각적으로 지치고 낡아빠진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나는 너무 피곤해.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십니까? 이 정신적인 소음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삶의 배경에서 흘러나오는 고장난 라디오 방송국처럼 작동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방송국은 과거의 실패와 짓밟힌 희망,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의 보관소에서 가져온 가장 슬프고 가장 패배적인 노래들만 틀어줍니다. 하지만 그 방송국의 주파수를 바꿀 힘은 언제나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는 가장 자신감 넘치고 가장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성공할 수 없는 모든 이유를 나열하기 시작한다고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집착하며 자기 비판에 빠져 하루를 보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내면의 대화를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의도적인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읽고 쓰고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영감을 주고 자신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말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패턴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아마도 걱정 많은 부모님으로부터, 불안해하는 선생님으로부터, 혹은 자기 비판을 겸손으로 착각하는 문화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은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순환고리는 여러분을 가두어 두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이끌어갈 때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삶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받기 시작합니다. 칼 융이 직접 강조했듯이 인간의 마음은 실제인 것과 생생하게 상상한 것을 확실하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넘치고 유능하며 성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마음은 이것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몸의 생물학적 구조 전체를 재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되고 싶은 사람이 이미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현재의 순간에 그 자질들을 체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히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연습합니다. 불안을 연습합니다. 스쳐가는 모든 생각들로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강화합니다.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마음속으로 일들이 잘못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왜 삶이 이토록 가혹하고 힘들게 느껴지는지 진심으로 의아해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면 세상을 대하는 여러분의 전체적인 태도도 바뀝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뀌면 세상도 여러분에게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대합니다. 전에는 없던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기회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나 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를 진정한
여러분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되어가는 모습과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길들여진 낡은 습관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끊어내고 한 번에 하나씩 선택된 대화를 통해 의도적으로 새로운 자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 훈련의 놀랍도록 아름다운 점은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자격증도 누구의 허락이나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과거의 습관이 여러분을 뒤로 끌어당기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여러분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내면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7일은 새로운 신경회로를 가동하고 신선한 정신적 틀을 확립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기간입니다. 왜 하필 7일일까요? 무의식적인 자동 패턴을 깨뜨리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7일 이내에 여러분은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추진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며 주변에서 다른 결과들이 구체화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7일 동안 여러분은 세 가지의 뚜렷한 변화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대화에 대해 어떤 의식적인 자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패턴을 차단하고 그것을 새로운 패턴으로 대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대화를 여러분이 되어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훈련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열쇠는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잡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무의식적이기보다는 더 의식적으로, 자동적이기보다는 더 의도적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더 나은 내면의 대화를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칼 융이 개별화라고 불렀던 길을 따라 마음의 회로를 다시 연결하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7일 동안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내면의 대화를 지지하고 강화해주는 사람들, 책, 그리고 콘텐츠들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부정적인 것들, 가혹한 비판, 그리고 끊임없이 한계를 짓는 메시지들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날아오는 과거의 프로그램에 끊임없이 폭격당하지 않을 때 그 과정은 극적으로 쉬워집니다. 이제 첫 이틀의 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일차와 2일차는 알아차림과 개입의 날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중립적이고 편견 없는 관찰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너무 깊이 융합되어 있어서 자신을 생각 그 자체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칼 융이 관찰했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선택할 힘을 가진 의식 자체입니다. 첫 이틀 동안 여러분이 할 일은 아름다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자신을 포착하십시오. 자신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거나 한계를 짓는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직은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관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패턴에 대해 진정한 호기심을 키워보십시오.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자신을 비판하십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자극이 이러한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활성화시킵니까? 마음이 가장 자주 만들어내는 한계를 짓는 문구는 무엇입니까? 내면의 소리를 알아차렸다면 의도적인 멈춤의 힘을 사용하십시오. 천천히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생각에 지배당하는 대신 지금 생각 자체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저 인정하십시오. 이러한 알아차림, 휩쓸려가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이 행동이 자유로 향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하루 전체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 구조에 깨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대신 과학자처럼 호기심 어린 객관적인 태도로 그것에 접근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특별한 생각은 대체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이 생각은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조용히 나를 방해하고 있는가? 이 생각은 현실적이고 현재에 존재하는 무언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실행되는
낡고 오래된 프로그램에 불과한가? 좌절이나 실망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매력을 느끼며 여러분 자신의 정신적 패턴을 들여다보십시오. 개입하는 기술 자체는 간단하지만 칼융이라면 즉시 알아차렸을 종류의 정밀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에 빠져 있는 자신을 포착했을 때 겉으로 소리내어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멈춰, 혹은 취소, 삭제해.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오래된 프로그램의 흐름을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심호흡을 하고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곧바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선언으로 뛰어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 더 중립적이고 조금 더 다정하며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진정으로 뒷받침해줄 무언가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모든 걸 망쳐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패턴을 차단하고 나는 내가 겪는 모든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해라는 말로 바꾸십시오. 내면의 목소리가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고 있어로 전환하십시오. 그 목소리가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나는 내 지식을 끊임없이 넓히고 새로운 방향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있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목표는 내면의 대화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을 개발하고 여러분의 가장 깊은 의도를 방해하는 생각 대신 그것을 지지하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무력한 죄수가 되는 대신 내면의 지배자가 되는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3일차와 4일차는 여러분을 완전히 다음 단계로 이끌어줍니다. 이 시기는 변화와 방향 재설정의 날입니다. 이제 패턴을 알아차리고 차단하는 기술을 연습해 왔으니 의식적으로 새로운 패턴을 설치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말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아끼는 어린아이에게 혹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행복을 지켜주고 싶은 누군가에게 말하는 방식 그대로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유독 가혹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말들, 즉 비난과 경멸, 무시는 자신이 아끼는 다른 사람에게는 꿈에서도 하지 않을 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과 똑같은 따뜻함, 똑같은 격려, 똑같은 끈기 있는 지지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가장 가혹하고 무자비한 비판자가 되는 대신 여러분 자신을 가장 열렬히 옹호하는 지지자가 되기로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3일차와 4일차에는 진정한 연민과 의도적인 배려를 담아 스스로에게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실수를 했을 때 내면의 공격을 퍼붓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경험에서 내가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극복할 수 없는 온갖 이유에 집착하는 대신 과거에 이미 헤쳐나가고 이겨냈던 모든 도전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이 나약하다고 말하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인지 인정해 주십시오. 재구성의 기술은 이 훈련 단계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칼융의 연금술을 가장 실용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의 상황을 가져와서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방법,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관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라고 말하는 대신 이것은 내가 아직 온전히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고 있어라고 시도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대신 나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우고 있어라고 해보십시오. 나는 주변 사람들보다 뒤처지고 있어. 대신 나는 나만의 특별하고 두 번 다시 없을 길을 정확히 내게 맞는 속도로 걷고 있어라고 해보십시오. 할 수 없어라는 모든 말들을 나는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로 바꾸십시오. 겉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이 언어의 변화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문을 닫는 것을 멈추고 문을 활짝 열어두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는 나는 진정한 자신감과 존재감을 가지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가 됩니다. 내 사업을 세울 수 없어는
나는 나만의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고 있어가 됩니다. 올바른 관계를 찾을 수 없어는 나는 내 삶에 올바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신념이라는 내면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힘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작지만 진정한 승리들을 통해 추진력을 키워가십시오.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인정해 주십시오. 알아차린 모든 순간들, 여러분 자신을 포착하고 의식적으로 더 나은 생각을 선택한 모든 순간들을 축하해 주십시오. 내면의 대화는 결점을 가차없이 캐내는 감사가 아니라 성장에 대한 축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무엇이 발전하고 있는지, 무엇이 가능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를 확인시켜 줄 뿐인 현실의 측면보다는 성장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현실의 측면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은 동시에 존재하며 여러분은 매 순간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서진 것, 혹은 온전한 것, 없는 것, 혹은 있는 것, 불가능한 것, 혹은 완전히 손에 닿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의 주의를 향하게 할 곳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5일, 6일, 7일 차는 고향과 체화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제 현재 여러분으로서 말하는 것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미래의 여러분으로서 말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자신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정신 안에 잠재력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신감 넘치고 큰 성취를 이룬 깊이 충만한 버전의 여러분 말입니다. 이것은 연기나 가식이 아닙니다. 칼 융이 묘사했듯이 이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순수한 잠재력으로서 이미 내면에 살고 있는 원형을 깨우는 일입니다. 미래의 여러분은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지만 단지 다른 습관과 다른 확신, 다른 대화와 다른 일상적 선택을 가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말할 법한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자질이 찾아오기만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대신 현재의 순간에 그 자질들을 체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십시오. 미래의 나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자신감 있고 단단해진 버전의 내가 중대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속으로 무슨 말을 할까? 성공한 나는 좌절과 일시적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면이 충만한 나는 평범한 하루 동안 어떤 종류의 내면 대화를 유지할까? 언젠가 상황이 나아졌을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그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언어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여 감정의 상태를 끌어올리십시오. 수동적이고 단절된 방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진정한 감사, 진짜 설렘, 깊은 영감, 확장되는 사랑, 그리고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기쁨과 같은 높은 주파수의 감정 상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생각들을 선택하십시오. 감정은 진정한 변화에 불을 붙이는 연료입니다. 새롭고 고양된 생각들을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 상태와 결합할 때 때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존재 상태를 창조하게 됩니다. 감사의 바탕을 둔 내면 대화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단순한 감상주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삶의 부족한 것들에 연연하는 대신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진정으로 감사한 것들에 대해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현재의 상황을 불평하는 대신 여러분이 이미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이미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고 있는 기회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키워보십시오. 미래가 이미 현재의 순간에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내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성공에 깊이 감사합니다. 자신감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내 모습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와 맞는 상황과 올바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고도 쉽게 끌어당기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대화를 가장 깊은 곳에 의도, 그리고 삶의 궤적이 향하는 진정한 방향과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면의 대화를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은 지체 없이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끊임없는 부정적인 혼잣말을 통해
투쟁 도피 반응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게 되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만성적인 자기 비판과 지속적인 불안으로 더 이상 면역 체계를 고갈시키지 않으므로 면역력도 점차 강화됩니다. 끊임없는 내면의 갈등과 자기 자신의 생각에 저항하려는 고된 노력으로 더 이상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으므로 에너지 수준이 높아집니다. 밤새도록 부정적인 시나리오나 자기 비난의 굴레와 싸우느라 마음을 가두어 두지 않게 되므로 훨씬 더 깊이 잠들고 더 완벽하게 에너지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푹 쉰 느낌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소화가 개선됩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심박동 리듬이 더욱 일관되고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문자 그대로 만성 스트레스에 누적된 손상과 수년간 자기 자신을 향해 쏟아부었던 유해한 내면의 대화로부터 몸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생각으로 스스로를 독살하는 것을 멈출 때 끊임없는 내면의 공격을 방어하느라 소모되었던 전체 신체 시스템은 해방되어 그 모든 에너지를 진정한 회복과 재생, 그리고 쇄신을 향해 재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외모도 더 건강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면에서 자신과 전쟁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더 젊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이제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칼융이 평생을 바쳐 해독했던 언어로 된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상징적 요소들을 처리하게 되면서 꾸게 되는 꿈의 질과 분위기조차 바뀌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눈을 채 다 뜨기도 전에 창의적인 통찰력이 도달하여 이미 해결책이 형성된 채로 잠에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변화는 여러분을 놀라게, 아니 어쩌면 경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면 인생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역시 자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훨씬 자연스럽게 긍정적이 되며 주변에 함께 있으면 훨씬 즐거운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지 콕 집어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내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게 되므로 외부의 방어를 그토록 철저히 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 결과 어려운 대화 상황에서도 방어적인 태도를 덜 취하게 됩니다. 무자비한 자기 판단의 렌즈를 통해 모든 정보를 걸러내지 않기 때문에 솔직한 피드백과 진정 어린 비판에 더욱 마음을 열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먼저 진심으로 관대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더욱 관대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전혀 다른 에너지 주파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전혀 다른 질을 가진 사람들과 상황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감과 확신에 있어서의 진정한 도약이며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헐뜯는 일을 멈출 때 주변 사람들은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어깨를 펴게 되고 더 명확하게 말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애쓰는 대신 진정한 존재감을 뿜어내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에너지의 본질에 이끌립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렵게 얻어낸 여러분의 내면의 평화는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진정으로 희귀한 무언가가 됩니다. 깊고 한결같은 존중심을 담아 스스로를 대할 때 그 동일한 존중의 기반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로 자연스럽게 뻗어나갑니다. 내면에서부터 스스로를 진정으로 믿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확신을 느끼고 여러분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정에 대해 서로 완전히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의 오래된 습관들은 상당한 힘으로 이 변화에 저항할 것입니다. 이 패턴들은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 왔으며 아무런 저항 없이 스스로 그립을 놓아줄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훈련을 잊어버리거나 익숙한 사고 패턴으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면의 대화가 실제로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점점 더 깨닫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더 나빠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사실은 아주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칼융이 직접 언급했듯이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여러분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부정적인 혼잣말 위에 겹겹이 쌓아 올려진 오래된 자아는 해체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령 진정한 해로움과 고통을 유발할지라도 자신이 아는 익숙한 영역 안에 여러분을 계속 가두어 두고 싶어 합니다.
이 저항을 예상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경로에서 이탈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미리 확고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은 내면 깊은 곳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심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인 마음은 이렇게 단순한 것이 실제로 결과를 낼 리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들과 나누곤 했던 과거에 제한된 대화 속으로 여러분을 교묘하게 다시 끌어들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의 훈련에만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훈련을 잊어버렸다면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잠시 잊어버린 순간을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거나 스스로가 진정한 변화를 이뤄낼 능력이 없다는 증거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을 학습 곡선에서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잊고 있던 것을 기억해내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인 내면의 대화 훈련으로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은 알아차림이라는 근육 그 자체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진정한 연민을 보여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자기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비판하는 자신의 모습을 포착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허물고자 애쓰고 있는 그 패턴 위에 또 다른 층을 더 씌운 것일 뿐입니다. 대신 알아차린 그 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래된 패턴을 인식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한 매 순간을 축하해 주십시오. 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동안 자기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진정으로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아가 정해놓은 일정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단 몇 시간이나 며칠 만에 중대한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뿌리가 눈에 보일 만큼 깊이 자리 잡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완전히 신뢰하십시오. 의식적이고 긍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나누는 매 순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의 증거가 아직 뚜렷하지 않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동기가 흔들릴 때 틀림없이 흔들리겠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시작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내기로 다짐한 삶과 여러분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칼융이 개별화되고 완전히 통합된 인간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길이 멀게 느껴질 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연료로 이러한 기억들을 사용하십시오. 일단 기반이 단단하게 자리 잡으면 이 훈련에 더욱 고차원적인 단계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대화를 의도적인 시각화와 결합하면 훈련 전체가 극적으로 강력해집니다.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성공하고 확장하며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각기 다른 영역에 맞춰진 구체적인 언어 패턴을 사용하십시오. 재정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풍요로움, 진정한 가치 창출, 그리고 진정한 관대함의 에너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건강이 목표라면 활력, 강인함, 그리고 세포의 재생을 뜻하는 언어로 말하십시오. 이 훈련에서 타이밍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처음 몇 분과 잠들기 전 마지막 몇 분은 새로운 패턴을 설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이 전환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알파파와 세타파, 뇌파, 주파수로 작동합니다. 평범하게 깨어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수용적이고 쉽게 각인되는 상태입니다. 이 시간들을 완전하고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에게 특별하고 깊이 공명할 수 있는 개인적인 만트라와 내면의 화건을 만드십시오. 공허하거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일반적인 문구를 빌려오는 대신 여러분의 고유한 상황,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헤쳐나가고 있는 특정한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내면의 대화를 개발하십시오. 여러분의 타고난 기질에 맞춰 접근 방식을 조절하십시오. 분석적인 성향이라면 논리와 구체적인 증거를 내면의 대화에 포함시키십시오. 감정적인 성향이라면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이 몸에서 진정으로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집중하십시오. 타고난 창의성이 뛰어나다면 은유와 상징, 생생한 이미지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십시오. 궁극적인 목표는
칠 일을 무사히 끝내고 다시 무의식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표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내면의 대화가 호흡 자체처럼 자연스럽고 자동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새로운 기본값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을 만들어낸 오래된 내면의 대화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장 머릿속을 스쳐가는 바로 다음 생각부터 시작하여 스스로에게 다르게 말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바로 다음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미래 모습은 아득한 환상이 아닙니다. 칼 융이 비범한 깊이와 명확성으로 이해했듯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내면의 순수한 잠재력으로서 완전히 형성된 채 존재하고 있으며 마침내 그를 빛의 세계로 불러내줄 내면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매 순간 여러분은 조금씩 더 완벽하게 그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며 삶을 창조하는 방식의 표면, 그 아래에 닿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칼융 철학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 즉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를 바꿀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